예, 안녕하세요. 저는 PwC 컨설팅의 박동규 파트너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를 공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경영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좀 약간 많이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박사 과정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박사 과정은 산업공학과에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하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은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게 되느냐, 그리고 이 기술이 왜 비즈니스에서 못 쓰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쓰게 만들 거냐라는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님께서, 회사 투비소프트 대표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고민하고 해외 솔루션을 국내에 도입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개념의 솔루션을 만드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죠. 투비소프트도 이 기술에 대해서 완전성도 있지만 비즈니스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 못하면 이분들도 저랑 같이 똑같은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이 주제로 로우코드라는 강의 주제로 몇 번 강의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뒤에 있는 걸 잘 기억 하나도 못 하시는데 이상표만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견지망월이란 말이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나 손가락 보느라고 달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이 로우 코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 객관식으로 찍는 그 능력이 굉장히 발동되는 단어입니다. 이 로우 코드란 단어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한 10명 중에 9명은 로우 코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딱 했을 때 내 사전적인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도 대답을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 코딩 없이 코딩을 적게 쓰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 아닌가요? 딱 이렇게 말할걸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달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라보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게 다예요. 로우 코드가 뭐냐라는 질문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코딩이 없이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작게 보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바라보려면은 로우 코드는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플랫폼이다라는 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사실 제가 말한 대로 엄선해서 쓴 말들입니다. 아마 투비소프트 분들 이거 한 단어 한 단어 보시면서 다 느낌 오실걸요. 여기 한 말이 왜 나왔는지. 이걸 IT적으로 말하면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워크플로우를 말하는 거예요. AI가 개입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음번에 해주고 화면을 보여주는 것, 그 한마디를 말하는 거고, 거버넌스 강화, AI를 마음대로 로우 코딩하게 만든 AI가 마치 바이브 코딩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CIO 분들은 무슨 고민할까요?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거버넌스를 갖출 거냐, 모든 시스템이 많아졌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될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이제는 AX죠. 이런 디지털 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 기술 요소가 아니고 플랫폼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여기서 다 끝낸 겁니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말들은 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로는 그 로우 코드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조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 기업의 사례를 들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의 사례가 로우 코드를 도입한 우리나라 회사 또는 해외 회사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포커싱을 될 수 있거든요. 시작하죠. 첫 번째, 로우 코드에 대한 오해입니다. 로우 코드라는 말은 계속 안 좋다는 말은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글로벌의 로우 코드 창립자 파운더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로우 코드란 말 싫대요. 근데 로우 코드는 도대체 누가 정한 거예요? 라고 했더니 우리 항상 나오는 매직 쿼드런트, 그분들이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로우 코드는 자기가 만든 이름이 아니래요. 로우 코드란 말이 어떻게 오해를 받아갈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로우 코드는 시스템을 쉽게 만드는 툴이니까
좋은 개발자가 줄고 있지. 요새 현실이죠. 요새 코딩 대학교 학생들도 코딩을 안 하고 AI가 다 코딩해 주니까 진짜 코드를 짤 사람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다 보면 좀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코딩 안 하고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IT 시장에서의 IT 개발자의 단가는 불행히도 너무너무 쌉니다. 저도 이런 거 하면은 공대 출신으로 경영대를 간 사람으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해외보다 우리나라 IT 개발자의 단가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 로우코드가 꼭 필요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몇 개 로우코드를 써서 만들어 본 회사들이 결과물을 보면 똑같거든요. 이게 코딩해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본 게 사실은 대부분의 돈을 내신 분들은 주로 이제 CFO나 이런 그런 분들, CEO 관점에서 보면은 IT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쉽게 만든다는 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요새 아주 핫하죠. 바이브 코딩. 바이브 코딩도 좋고 오픈 소스도 너무 좋은데 이런 게 로우 코드가 필요해? 라는 거를 로우 코드가 쉽게 시스템을 만든 도구로 인식되는 순간 전부 다 부정당합니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깊게 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아마 투비 소프트의 고객들도 처음에 한두 개 좀 해보다가 바로 그냥 버릴 겁니다. 왜? 내가 공감이 안 가니까요. 그럼 뭐를 공감을 얻어야 될까요? 그 로코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 다르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로코드를 시스템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효율화할 수 있는 도구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발 생산성이 30%에서 50% 정도 더 줄어서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적은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최근과 같은 불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중요한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시스템 유지 보수 역량이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대비책 맞는 말이죠. 세 번째, API. 아까 말했던 AI를 연결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플랫폼이야.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로우 코드는 이쪽보다 좀 고급 버전이죠. 로우 코드는 프로세스 혁신하고 시스템 거버넌스를 위한 툴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안 하다 하시겠지만 나중에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브옵스 툴이다 맞고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도구다. 이 말도 맞습니다. 다 다르게 말했지만 전부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면서 말한 것들이죠. 하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다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맨 처음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손가락과 달을 제가 그 구분을 했는데 맨 왼쪽이 사실 이거 아까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투비소프트에서 맨 처음에 발표했던 부분하고 그림의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하게 로우 코드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구성했냐에 대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UI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넣고 로직이나 데이터 그리고 이거를 종합하는 쪽에만 보는 거는 굉장히 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지만 오른쪽, 그러니까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데브옵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CI/CD 중단 없이 시스템 디플로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고, 특히 오른쪽 이 툴을 쓰면은 굉장히 안전하고 회사의 어떤 공통된 표준 플랫폼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왼쪽만 생각하면은 로우 코드는 도입되기 전에 사장되거나 도입되고 바로 사장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만약에 이 로우 코드의 밸류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하실 겁니다. 5가지의 그 오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이 사례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로우 코드는 시스템 구현 자원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을 절약 가능하다. 맞습니다. 맞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다 염두에 두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뒤에서 드릴 거고, 시민 개발자란 말도 중요하죠. 이 시민 개발자란 말 들으면 멋있잖아요. 일단 시티즌 디벨로퍼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옆에 있는 친구가 만든 시스템 쓸래? 라고 말하면 대부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만든 시스템을 우리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쓸 수 있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티즌에 대한 고민도 되게 해봐야 될 거고요. 뭐 라이센스는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그 다음에 코드가 하나도 필요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고 뒤에가 더 중요하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몸소 느끼는 건데요. 로우 코드의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우 코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랑 달라요. 사스는 시작하면 바로 만들어 쓸 수 있는 툴이지만 이 로우 코드는 뭔가 앞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뒤에서 그걸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에 거를 만들고 계속 뒤에 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훨씬 리소스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전체에 9개가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올 건데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앱으로 저걸 만들기 시작했다면 두 번째 앱도 재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저걸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훨씬 로우 코드를 잘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른쪽처럼 안 하고 왼쪽에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만들면 중복된 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래서 굉장히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로우 코드를 한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티즌 디벨로퍼도 얘기했죠. 사실 시티즌 디벨로퍼란 말은 멋있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IT 자원이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던 그 글로벌 고객들은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업무 중요도가 낮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업무 편의를 위해서 조그맣게 쓸 수 있는 그런 업무라면 적극적으로 왼쪽으로 시민 개발자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쓸 때는 절대 전문 개발자한테 맡기지 시민 개발자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마를 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필요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롤이에요. 제가 다른 회사 솔루션을 봤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글로벌 벤치마킹을 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로우코드 솔루션을 두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두 개를 쓰고 있지라는 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마를 타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나눠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아예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익스펜스는 뭐 돈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노코드. 어떤 회사들은 노코드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안을 막 뒤져보면은 어떻게 보면 앞단, 아까 말했던 로우 코드의 UI 쪽만 얘기하는 회사들이 뒤쪽은 코드가 필요 없으니까 뒤쪽 있는 걸 안 하면서 노코드라고 말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죠. 와, 쟤는 로코드를 했는데 쟤는 노코드래.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노코드 회사가 더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애자일 하단 말 되게 좋은 말인데 이 로코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화면을 앞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형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을 만들고서 필요해라고 말하면 거기서 충분히 또 고객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백앤포스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이 만들 수 있죠. 물론 실질적으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뭘 해달라고 하는 말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산출물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컨설팅한 3개 회사에서 어떤 점 때문에 로우 코드를 썼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은 아마 명확하게 이런 게 왜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A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무 많은 기술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IT 쪽에서 아마 많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CIO 계통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초청한 회사가 투비소프트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DB가 요새 몇 개가 있죠? 아마 10년 전, 20년 전이었으면 오라클하고 MS SQL 한다고 했으면 다 아는 거고 그 정도의 개발 스펙의 인력만 갖고 있으면 됐죠. 근데 요새는 뭐 NoSQL, 몽고DB에 뭐에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관련된 언어도 옛날에는 몇 가지 어떤 대세를 주름잡던 그런 C를 배우던 그렇게 하면 끝났는데 요새는 파이썬도 하고 오픈소스도 있고 모두 있고 엄청 기술 스펙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기술이 있고 다 보안 취약점이 있고
그거를 전부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도 모르는 해외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결론은 ERP나 SCM을 로우 코드로 대체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런 로우 코드가 회사의 표준 프레임워크로 작동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쪽 관점은 거버넌스를 굉장히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웬만한 코딩하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면은 회사가 이거를 만드는 걸 서포팅 할게라는 관점이 A 회사고요. B 회사는 로우 코드를 도입한 지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로우 코드를 도입하다 보니 그 시스템 통합에 대한 가능성 엄청 올렸고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A사가 바라는 미래 모습이 B사입니다. 회사에서 로우 코드로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사가 로우 코드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개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려면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술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됐지만 만들 수 있는 화면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기능 요소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 제멋대로 가는 케이스인 거죠. 여기서는 결론이 뭐냐면 COE, 그러니까 IT 거버넌스니 개발 시스템을 통합하는 저런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특히 이 로우 코드 플랫폼에서는 중요하구나. 투비소프트로 언어를 좀 바꿔드린다면 투비소프트의 기술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투비소프트의 기술 구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 어딘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쪽 솔루션들이 절대 판매하고 끝날 수 없어요. 굉장히 SAP는 뭐 가능하겠죠. 워낙 규격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요. 여긴 반대로 로우 코드 솔루션들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사스포칼립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스포칼립스라는 거가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죠? 사스 제품들이 이제 아포칼립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제가 특정 회사를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 회사들의 주식이 작년에 반토막이 났었어요. 순식간에 바이브 코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떻게 느끼냐면 옛날엔 솔루션을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렵고 기존에 만들었던 사스 제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반에 올려져 있는 온더 쉘프 상품을 그냥 갖다다가 내가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규격품들이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에 하나도 안 맞는 거를 다들 알잖아요. 근데 가격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가격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면서 이제 사스폴칼립스의 하나의 대안이 바이브 코딩이지만 또 하나의 대안은 이런 그 로우 코드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런 사스 제품을 다 써봤기 때문에 기능적인 우수성, 그다음에 그쪽 DB가 생각하는 사상 다 이해했단 말이죠. 그럼 로우 코드로 전환하면 운영비를 50% 이상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딱 이겁니다. 이 세 가지는 CIO가 고민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인 거예요. 첫 번째, 기술 통합, 표준화. 어떻게 우리 회사의 통일을 기술 통합시키지? 두 번째, 통합된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다 달아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통합시키지? 누가 할 거지? 라는 제품 그 얘기고, 세 번째는 내가 돈을 한 달에 1년에 몇 억씩 주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을 할 수 있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밸류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로우코드는. 그래서 투비소프트도 이쪽 결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고 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투비소프트에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사 뭐 앞서 말씀 다 드렸는데 A사는 그 글로벌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어렵다는 말 들으면 바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보여주고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어때요? 이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그림은 알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엔 파워포인트 화면 그렸지만 요거 바로 그려서 피드백 받아서 바로 고치는 이런 걸 하면 좋겠죠? 기능 중복성이 있어요. 그 부서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중복성이 되게 높은데 이런 거를 공통 모듈화 시키는 거죠. 일종의 어떤 마이크로 구조의 그런 모듈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앞에서 하는 거를 뒤에서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그 리소스 플래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랑 같은 겁니다. 뭐 메일 기능 같은 거 미리 만들어 놓으면 메일을 사용하는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쓰겠죠.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시스템, 너무 많은 언어 이거를 하나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모듈러 어프로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듈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 IT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서로 참조를 하는 구조를 벗어나서 이 사실 뒤에 저기 스파게티가 있는데 못 보시더라고요. 스파게티입니다. 이게 복잡한 스파게티형 시스템을 잘 구조를 짜서 밑에 있는 모듈이 위에서 참조할 수 있고 순환 참조하지 않는 구조로 아키텍처를 전환하면 회사의 시스템이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스랑 제가 오늘 비교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사스는 기존에 있었던 고객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웃 오브 박스라고죠. 갖다 쓰는 그런 컨셉이고, 이미 회사의 시스템은 템플릿화 돼 있죠. 저걸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로우 코드는 템플릿은 내가 먼저 만드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서 이 템플릿을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공용할 수 있고, 요거를 표준 템플릿을 만들어서 우리가 박스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디플로이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차이가 로우 코드랑 사스 제품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을 잘 못하시면 아까 말했던 리소스 플래닝 할 때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회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로우 코드를 썼던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4년이니까 벌써 10년 넘었죠.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하는 것들은 확장기의 COE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OE를 만들다 보니 공통 컴포넌트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계속 사람들이 그걸 위반하고 자기가 또 하나의 A가 있었는데 A-를 쓰거나 그 A- 만들지 말고 A한테 요건을 정의해서 A를 더 공통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면 훨씬 더 강력했을 텐데 그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런 그 시스템이 확장되는 것들을 그 팔로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C사는 사실은 저 왼쪽은 저희 회사가 최근에 만든 시스템인데 이 사례 때문은 아니고 저 붙일 그림이 좀 마땅치 않아서 저희 회사가 최근에 만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특히 제가 그 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스 제품을 다 로우 코드로 변환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은 타겟 시장인 게 이미 사스를 썼다는 얘기는 그 시장이 클라우드도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내 입맛에 바꾸고 싶은 그런 니즈도 이미 다 존재하고 회사의 불만도 증폭돼 있고 요새 같은 시대에 돈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이거다라고 말하면 다들 관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우 코드로 기존의 사스 기반 뭐 여기 영업 지원 시스템이니까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미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로우 코드로 대체하는 것들을 PwC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랩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랩업, 그러니까 모든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챌린지예요. 이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그림 꺼낸지 아시겠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꼭 로우 코드가 아까 말했던 페인 포인트의 유일한 해법이야? 바이브 코딩도 있잖아 라는 것이죠. 고객들은 바이브 코딩이 워낙 요새 탁월하고 너무 트렌디하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비교를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카랑으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두 개가 이기고 진다, 뭐 마징가 제트가 이겨, 뭐 로보테콘 V 이런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공존하는 그 밸류 프로포션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로우 코드는 좀 더 기술 스탠다드와 표준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새로운 바이브 코딩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표준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사스 시장을 탈환하는 나만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냐? 그런 표현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조직 COE라는 관점도 양쪽이 다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이길지는 저도 모르겠고 로우 코드 같은 그런 시스템의 전문 기업들이 만들었던 그런 백엔드부터 프론트엔드 그다음에 아까 모듈 나아가서 AI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프로세스에 AI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프롬프트로 치면은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로우 코드가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굉장히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이제 휘발유차 다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코딩도 살아남을 거고 기존의 아키텍처도 살아남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전기차를 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차를 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술은 싸워서 누가 없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병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로코드는 계속 말하지만 아까 그거 그 현자는 달을 가리키는데 바보 좋은 편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 본다. 로코드는 손쉬운 시스템 개발 툴만은 아니다. 이건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투비소프트도 힘드실 거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대체하는 의사결정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거 조금씩에 가서 애플리케이션 한두 개 바꾸는 걸로는 진정한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작은 시스템을 이거를 만들면 못 느껴요. 플랫폼이어야지 의미가 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로우 코드를 도입하는 국내 회사 중에서는 플랫폼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로우 코드 쓴다. 그 다음에 사스의 대안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 그렇다고 기술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컨설팅 회사 관점에서 보면은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로우 코드는 새로운 기술의 버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번째가 조직, 제도적 장치, 로우 코드의 특성상 로우 코드는 아무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세 사람한테 시키면 세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든다. 이걸 어떻게 통합하고 UI적 통합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분명히 조직을 하나 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로 다시 랩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로우 코드라는 기술 트렌드에서 투비소프트의 그런 새로운 그 제품을 이해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